고객님 축하드립니다. 좋은 호실에 당첨되셨네요. 계약금 10% 입금하시고 여기에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모델하우스에서 이 말을 들으면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죠. 드디어 내 집이 생기는구나. 이제 중도금 대출받아서 입주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계약하고 한두 달 뒤에 은행에서 이런 전화가 온다면 어떨까요? 고객님 죄송하지만 보증서 발급이 거절되셔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일까요? 대출이 안 나오면 당장 수억 원의 중도금을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못 내면요? 계약은 해지되고 여러분의 피 같은 돈, 계약금 수천만 원은 위약금으로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내 돈 수천만 원이 공중분해되는 것입니다. 에이, 설마 집단 대출은 신용불량자 아니면 다 나오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2026년 1월 현재 은행 심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까다롭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대출이 나오고 어떤 사람이 거절당하는지 실제 부적격 사례로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돈 지키고 싶으신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먼저 중도금 대출의 핵심 보증서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여러분의 신용만 보는 게 아니라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나 HF,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요구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운명이 갈립니다. 우리 남편이 분양권 하나 있어서 거기에 중도금 대출을 받고 있는데 내 명의로 대출 하나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어디서 보증을 서주느냐에 따라 다르다. 입니다. 첫째, HUG, 허그라고도 불리우는데요. 허그는 세대당 보증입니다. 많은 아파트 현장에서 허그를 이용합니다. 이곳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이미 보증을 쓰고 있다면 그 한도가 세대 전체에 적용됩니다. 한도는 수도권 기준으로 5억 원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만약 5억 원 한도를 다 썼다면 아내는 HUG, 허그 보증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둘째, HF,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인당 보증입니다. 여기는 개인, 즉 차주 기준입니다. 남편이 대출이 있더라도 아내의 소득 증빙이 가능하면 아내 명의로 또 5억 원의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계약 전에 반드시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기 중도금 대출 보증 기간이 허그인가요? HF인가요? 이거 안 물어보고 덜컥 계약했다가 세대 합산 한도 초과로 대출 거절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대출 거절을 당하는지 현장 사례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사례 1. 무늬만 무주택자. 20대 사회초년생 A씨는 본인 명의의 집은 없습니다. 그런데 허그 보증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등본상 세대주인 아버지가 이미 허그 보증으로 중도금 대출을 쓰고 계셨던 거죠. 허그는 세대당 한도라고 했죠. 아버지가 한도를 썼으니 같은 세대원인 아들은 대출이 안 나오는 겁니다. A씨는 계약 전에 세대 분리를 했어야 했습니다. 사례 2. 소득 증빙 불가. 중도금 대출은 소득 안 본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특히 HF 보증은 소득 심사가 더 까다롭습니다. 소득이 0원인 대학생이나 전업주부님들, 국세청 증빙 소득이 없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으로 추정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은행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3. 국세, 지방세 체납.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주차 과태료 정도는 괜찮지만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이 체납되어 있으면 대출은 100% 거절됩니다. 은행 전산에 납세 증명서를 떼는데 여기에 체납 내역이 1원이라도 뜨면 보증서 발급 자체가 시스템에서 막힙니다. 본인도 모르고 있던 세금 미납이 있는지 계약 전에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체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계약을 많이 하는 1주택자 분들입니다. 집 하나 있는데 대출 나올까요? 정답은 나옵니다.
하지만 각서를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2025년 6월 27일 대책 이후로 수도권 은행들이 1주택자 대출을 조이고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 가면 직원이 기존 주택 처분 서약서를 내밀 것입니다.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집을 팔겠다 라는 서류에 사인 안 하면 대출 승인을 안 내줍니다. 아, 저는 집 안 팔고 전세 줄 건데요. 이러면 대출 거절입니다. 현금으로 중도금 내셔야 합니다. 그러니 계약 전에 내 집을 기한 내에 팔 수 있을지 냉정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주택 이상 가지신 다주택자분들, 나는 비규제 지역이니까 대출 나오겠지? 아니요. 2026년 현재 다주택자는 중도금 대출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과거에는 보증 한도 내에서 가능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허그나 HF 모두 다주택자에 대한 보증 발급을 사실상 막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도 다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집단 대출 심사에서 탈락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집은 두 채 이상이다. 그렇다면 중도금 대출은 영원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100% 현금 잔압을 준비하시거나 그게 안 된다면 계약을 하면 안 됩니다. 만약 1주택 처분 조건이나 다주택자 문제로 고민되시는 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세대 분리에 대해 제가 지난번에 다 자세히 다룬 영상이 있습니다. 제 채널에 영상이 있으니 그 영상을 꼭 보셔야 합니다. 거기서 탈출구를 찾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약하려는 곳이 허그, 세대당인지 HF, 인당인지 확인해 보자. 두 번째, 부모님과 산다면 무조건 세대 분리 후 계약하자. 세 번째,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대출 안 나오니 잔압을 준비하자. 설마 내가 안 되겠어? 하는 안일함이 여러분의 자산을 갉아먹습니다. 계약금 수천만 원, 때로는 억 단위가 들어가는 아주 큰 돈입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항상 미리미리 알아보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해야 안전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분양투데이 김보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